나는 항상 그게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창의적이라는 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창의적일 수 있지만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의사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나는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리고 내가 강의 들어가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학은 사이언스하고 아트의 그 어딘가의 경계선에 있는 그 짬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 이즈 사이언스이긴 하지만 메디슨 이즈 아트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배울 때에는 아트로 배우지 않고 사이언스로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론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근거 중심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허접스러운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히포크라테스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야. 네가 모르는 건 절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프리멈 넌 너세라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do no harm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절대 해를 끼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모르지만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수술법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좋은 치료와 수술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고 깨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새로운 그 치료법들을 열어주고 하는 게 아닐까,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에는 이제 의사로서 수련을 받으면서 뭐 전공의 트레이닝 받고 이런 거 할 때에는 똑같은 거를 계속 그 반복을 해서 받아야 되기, 그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거를 사실 별로 용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자격을 이룬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내 분야를 내가 할 수 있을 때부터 창의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막,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나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나 아티스트는 제일 중요한 게 자유와 다른, 차별화된 거. 너만의 걸 뭐야?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의사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미묘하게 나만의 것이 있잖아요. 나만의 치료 레시피가 있고 나만의 수술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있어. 나만의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 노하우는 누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 갖고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나가고 이끌어가는 의사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는데, 그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거는 했던 것만 그대로 안전빵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남의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든 거죠. 근데 나만의 노하우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중에서 데이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딱 보니까 요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왠지 감으로는, 느낌으로는 이야기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데이터에 의존해요? 직관에 의존해요? 감에 의존을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싱잉볼 종을 치는구나. 왜냐하면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쓰면 안 돼, 그런 데이터로는 절대 그 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 나만의 촉촉한 촉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이걸로 치료하면은 나의 경험상 더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일단 그걸 시도를 해보죠. 그치만은 그거는 항상 이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는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인정은 되지만 아무도 이렇게 유저하게 쓰지는 않는 건데, 그냥 한번 내가 좀 더 그 창의적으로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했었는데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의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고, 뭐 다른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배들, 뭐 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꼭 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환자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 약을 계속 쓰면은 효과가 없는 사람이었어. 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정도 써서도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약이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므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냥 썼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그 약을 썼는데 소변을 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난 그때 느꼈던 게 약간은 의사가 모험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구나라도 생각을 했지만 또 더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교과서대로만 따라갔었으면은 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되는 치료였었는데 약간 욕심을 내서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약간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약간 믹스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빨리 포기하거나 그냥 아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주 표준적인 방법에만 그거에만 매달려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